국회 정상화 오늘로 이틀째를 맞고 있지만 여야의 대결 양상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 문제에 결판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두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보여드렸는데 지난 9월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하셨는데 약 23분에 걸쳐서 여러 국정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셨어요. 하 의원님, 여러 현안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라든가 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교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야 간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대립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상당히 국가 주도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은 다른 OECD 국가하고는 안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주변인데 이 충분히 그 절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절충안들을 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측근들도 그렇고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정치력이 제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도 그래요. 보수 진영도 예를 들어 자유주의 진영이 있었어요. 보수 진영에. 자유주의 진영은 국정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가 국정화를 찬성해요. 이런 식의 보수 진영도 자기 기만적인 이런 네.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대통령은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충돌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중재 절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야당 제가 한번 비판하면 국정화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론이 더 많아요. 근데 야당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교과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무슨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와서 봐라. 국민들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방의 편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도, 저도 답답한 게 야당도 지금 교과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걸 고치겠다. 네. 곧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다, 그럼 야당도 고치겠다, 그러면 우리도 국정화만은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은 뭐라 그러냐, 검증위원회를 하세요, 교과서. 아니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면서 뭘 검증을 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검증을 하지.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실한 사람만을 선택해달라. 저는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은 그래, 제가 보는 대통령도 나라 생각밖에 없어요. 가족이 있나요? 그리고 청와대에 저녁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리포트만 읽어요. 경제만 생각해요. 나라만 생각해요. 네. 근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국회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선진화법도 있지만, 하지만 선진화법 하에서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국회의원들이 진실되게 국민들을 생각하면 네. 요즘은 다 소신투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답답한 거예요. 이 법안 통과돼야 된다. 관광진흥법,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법 왜 막느냐. 국민을 생각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 심판해달라는 이야기죠. 저는 대통령이,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상권 분립이지만 네.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가 없으면 식물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를 바꿔달라는 요구도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는 우리 하 의원님은 평소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표명해 오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여권 내에서는 좀 화살을 떠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진정한 보수라면 적어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하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이 체제를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지금 침해를 하고 있어요. 국정화라는 건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그 얘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조차도 그 왜 새누리당이 전부 다 그렇게 국가주의자들은 아닐 텐데 어째서 한마디 말이 없느냐. 그리고 이제 검증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딱히 제 눈이 좀 잘못된지 몰라도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제 눈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검증위원회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자.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혹시 문제가 실제 우리는 없다 생각하더라도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검정제니까 검정제를 통해서 걸러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 진보 뭐 이런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상식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쟁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요. 사실 이걸 정쟁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실은 대통령이십니다. 이걸 그냥 검증해라.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검정 제도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면 돼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국정한다라고 하면서 강행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이 왼쪽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쟁을 굉장히 네. 국가적 갈등으로 몰고 가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카 의원님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대통령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당이 필요한 거고요. 여당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법안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법안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절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소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상한제까지는 그러면 주장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그 계약갱신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절충안이라도 한번 해보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당신들이 얘기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란 이런 것도 우리는 반대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덜어내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충을 하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거 알지 않냐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공약을 하신 건데 지금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거를 국회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건데 금액은 우리가 이번에 합의를 못 하더라도 일단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자 했는데 못 하겠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방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아까 국무위원들을 그렇죠. 앉혀놓고 이런 진실된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 뭘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게끔 그 국무위원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국민들한테 대국민 메시지라고 그러니까요. 봐요. 네. 대국민 메시지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사석에서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오버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요. 물론 우리 당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총선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여당 내에 큰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이 좀 예상이 되고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른바 이제 TK 물갈이론으로 이제 대표되는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의 말씀이 선택해달라,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나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니 TK를 다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이 잘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평가, 업적 이게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몇몇적 10명, 20명 정도 의원이 아니라 지금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5분의 3? 이 정도가 동의 안 하면은 네, 안 되는 현실적으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속마음은 그래요. 속마음은 국회를 갈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정쟁 안 하고. 그러니까 예. 야당도 내가 불만 있는 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도 여당이에요. 야당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여당이 협상 안 해주면 국회 안 열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책임도 여당만 지래.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자기들이 야당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여당이 원하는 걸 일단 합의를 해주고 그건 나와서 싸우란 말이죠. 국민들한테 그 여론조사 더 높게 나오잖아요. 우리 여당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론조사 높게 나오면 우리도 가요. 여당이. 근데 대통령이 근데 그거를 당략으로 협상한다 이렇게 교과서 비판하는 거 여론- 아닙니까? 그거는 대통령한테 우리가 비판 받아야죠. 근데 네. 당락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절충하고 타협인데 우리가 세가 밀리면은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들 아무도 몰라요. 무슨 선택권제?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선택권자? 아니 조금 이야기하면 뭐 전월세 상한제는 네네네. 포기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씀은 그래서 야당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야당은 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대통령 발목을 잡는 정당이고 또 심지어 과거에는 계속 몇 달 동안 장외 나가서 국회로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또 이번엔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그 국정교과서 싸움 장외에서 하는 거 접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왔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야당 지지율을 왜 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까? 국민들 마음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왜 협상 이거 안 받아주냐 호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더 급한 게 있어요. 한중 FTA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국민적 설득력을 얻고 네. 그러면 여당도 가죠. 이미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이제 합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인데 아니 교과서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 훨씬 높았어요.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당에서. 그냥 강행됐잖아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아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제가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니, 대한민국이 제가 얘기할 차례였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의원님. 그런데 이런 왜 한 번도 지금 여당 내에서 국정교과서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 정말 손꼽을 만큼 있었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니 근데 뭐 저도 혼자니까. 조건부 반대예요. 네. 무조건 반대예요. 아니 그리고요 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정부가 대통령이 대선 공약 했으니까 전부 다 지켜라, 국가 책임이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꺼내놓고 네. 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문제도요. 벌써 서민주거복지 특위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얘기가 됐고 이게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도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것과 야당이 원하는 것을 절충을 좀 해야 되는 것 그럼요. 아니냐. 어쨌든 그런 취지의 우리도 말씀이신데. 그만큼의 국민들의 네. 지지를 얻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 얘기를 다 해놓고 정부가 원하는 거, 여당이 원하는 것만 다 해줘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발목 잡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야당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 야당 대표 하실 때 그래서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장애투쟁하셨어요. 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야당은요 굉장히 양반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야당 지지자들이 야당이 선명성이 없다라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협조하고 한중 있다. 네. 한중 FTA 같은 경우에도요. 자 보세요. 정부는 빨리 비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야당 할 일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짚고 넘어가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중 FTA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 어민들 지금 서해안에서 이거 농업 협정 같은 거 이거 불법 어로 문제하는 거 요거 전혀 해결이 안 됐고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도 식품 검역 주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포기가 됐는데 다른 나라의 FTA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특히 할 때는요. 식품 검역에 대해서 별도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요. 호주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먼지는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는데요. 네네. 이걸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네, 마무리 그 좀 문제에 해주세요. 대해서 보충을 해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 발목 잡는다. 그러면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자는 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말씀 열심히 하세요. 단 본회 열어주세요. 법안 상정 막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에서 다 합의한 법들 얘기 좀 마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불만은 그거예요. 야당 주장 반대하시라는 거예요. 장애 투쟁 하세요. 밤에 가서 하세요. 퇴근하고. 출근 시간에는 본회의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걸 안 받아주면 국회는 돌아가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국회 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쭉 그렇게 사실과 해왔단 다른 말입니다. 얘기를 아니, 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얘기. 국정교과서 이 자리에서. 반대하시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엔 뭐요? 이번에도 지금 합의 사항에 없던 걸 갑자기 꺼내가지고 예컨대 그럼 지금 뭐가요? 이야기한 전월세나 이런 문제들 합의 사항에 그러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논쟁하는 거로 남겨두고 네. 지금 어느 정도 합의된 거는 올려가지고 원래 오늘 본회의 열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본회의 못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지금 과거에는 선진화법이 없었기 네네. 때문에 야당이 발목 잡더라도 그냥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과를 자체를 못 시킨다는 말이죠.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네. 야당도 변해야 된다.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파업을. 아니 일하면서 파업 싸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시청자들이 잘못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투쟁은 하지만 국회에 지금 상임위하고 인사청문회하고 다 정상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의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복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또 본회의 열어주고 다음에 합시다.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계속 다음에 하다 이제 마지막 국회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누리과정 같은 거 이거 방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산안 심의할 때 같이 해서 끝내야 돼요. 네. 예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산안이 12월 2일이면 자동 부의가 되는데 그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고 갈등이 심각한 문제를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이기 발목 잡는다는 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발목 잡고 마지막이기 있다. 때문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마지막이기 두 때문에 분이 발목 잡고 지금 있다는 두 분 이야기를 얘기를 인정하신 거라고 들어보면 저는 발목을 이해하고 잡는 게 있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발목이 아니라 몸통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야당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일을 하자는 거에는 얘기를 듣지도 예, 않으면서 맞습니다. 계속 하는데 자기 혼자 달리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발목 잡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 대한민국 혼자서 하고 독재하고 혼자 새누리당 혼자 다 하자는 네, 뭐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닐 예, 테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태도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가 정상화됐고 문을 뭐 완전 정상화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어서 논의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도 또 시청자들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현안 못지않게 사실 지금 내년 20대 총선 사실 게임의 룰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사실 국민들도 바라보는 국민들도 좀 불안한데 이거 뭐가 논란의 핵심입니까, 의원님? 양당 대표가 문제죠.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 지금 원래 법정 시한이 이번 주 13일이죠. 그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 획정이 안 되면 예비 후보 뭐 등록이나 이달 말까지 안 되면 선거구 그렇습니다. 자체가 없어져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양당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법정 시한을 못 지키면 국민한테 약속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는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 못 지키면 당 대표 갈아야죠. 그래서 당 대표 자리를 내걸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라. 그리고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 네. 획정위원회는 100% 다 갈아야 됩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우리 국회에서 못 정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겠다, 맡겨달라.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양당의 입장만 해서 정쟁만 한 겁니다. 타협안을 도출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획정위원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분들도 다 갈아야 되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당대표의 직까지 거래될 문제인가요? 아, 그렇죠. 지금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년 총선 자체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 연말을 넘긴다고 칩시다. 네. 그럼 지금 선거구 다 없어집니다. 법적 근거가 예, 효력이 지금 없어요.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네. 그러면 무의회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혼란 상황 누가 책임 있습니까? 양당 대표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당 대표가 이건 직을 걸고 국민들한테 책임 소재는 그렇다 치자 하더라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한이 촉박한데 분명히 좀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결국은 조금씩 양보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 입장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 입장은 못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유지하자. 그러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밖에 딴 방법이 더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걸 100%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나쁜 쪽이냐, 하나도 양보 안 하는 쪽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병석 그 정개특위위원장이 네. 지역구 열 몇 개 늘리고 네. 뭐 권역별 비례 비례대표는 일부 받아들이고 균형 의석 하자. 양당에서 반응은 네. 떨떠름한데 저는 그래도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절충안 내고 중재안 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중재안 내놓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 쪽에서는 거듭 우리 하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례대표 좀 줄이자 뭐 이런 게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농어촌 대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지역구를 늘리자라는 그 주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비례대표도 이 비례대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 비례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퇴행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치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차이는 이제 새누리당은 어쨌든 다수당이고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비례대표보다는 이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구를 최대화하는 게 유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지역구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절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농촌 문제를 또 네. 좌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극히 여지는 있다. 예, 극히 네. 일부는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역 대표성의 문제 좀 더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안에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국회에 보고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기 머리를 깎기가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물이 건너갔다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직도 뭐 살아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제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비례대표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이제 그럼 농어촌 대표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또 권역별 비례대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비례대표의 숫자는 유지를 하되 그중에 일부는 농어촌 대표성을 부여를 해서 지역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해결한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쪽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문재인 대표 생각을 반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현주 의원처럼 생각을 한다면 네. 타협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있다. 보여지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오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낸 안이 권역별 비례대표 정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병석 위원장은 여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전체 숫자가 지금 제약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안 변하는 거 하나는 뭐냐? 그럼 300석입니다. 300석. 그러니까 이 300석 제약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는 우리 당은 어떤 양보도 가능하다. 그런데 야당도 양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타협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물론 이해관계가 많죠. 항상 이해관계가 많지만 당 대표가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죠. 자기가 안고 가야죠. 네. 그래서 저는 김무성 문재인 대표한테 촉구를 하는 게 직을 내걸고 국민들한테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예를 들어 12월 15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 안 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당 대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제가 가장 생각할 중요하다. 때는 이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막판까지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접점을 타결이 될 거라고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지역구 이야기가 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이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제 하태경 의원이 계신 부산 기장군 이야기 선거구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김 전 원장을 뭐 탈당, 출당 번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저보다도 먼저 말씀하시죠. 뭐 어디 오세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본인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움직임. 저야 뭐 참여정부하고 잘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지역 내 어떤 정서가 분이었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건 뭐 제가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여기실 거기 때문에 그걸 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김만복 부장님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당의 당원 당규로 보면 김만복 원장의 행태는
충분히 제명에 해당하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김만복 원장이 그 입장 발표한 것 중에 명백한 거짓말도 있어요. 뭐냐면 본인은 신문에 난 걸 보고 입당을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신문에 나기 한 4, 5일 전에 공항에서 우리 당 의원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자기가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겠다. 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당신이 당원도 아닌데. 아, 나 입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당비도 낸 사례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만복 원장님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욕심이 굉장히 크고 근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비윤리적인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좀 생각되는 바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안 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다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심을 정확히 읽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고 김만복 전 원장께서도 시간이 좀 지나면 평상심을 네.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씀을 너무 주셨는데 완곡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네. 어쨌든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까지 지내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뭘 또 정치를 하려고 그러시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젊은 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냥 오히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어른으로서 좀 좋은 역할을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보면 뭐 그런 어떤 권력의 끝까지 한 분야에서 가셨던 분이 다시 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입법부의 한 일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당 안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전문 기관에서 자문을 하고 고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한 일원으로서 자기가 그 일종의 전선에서 그 당 양쪽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나? 저는 이렇게 한참 이제 은퇴할 나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보기가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나 정당을 그렇게 쉽게 바꾸면서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국정원장이라는 그 특징상 참여정부에서 지내긴 했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권력보다는 이제 좀 자유주의적이고 네. 좀 민주나 이런 국가안보라든가 예. 그런 쪽을 더 많이 추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더 추구하는 쪽이다 보니까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함이 새누리당에서는 더 잘 먹힐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에는 뭐 국정원장 지내신 분이 없으실까요?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줏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마디만 네네네. 그 김만복 원장 사태를 두고 양당의 모습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 새누리당은 처음에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말 뒤집었는데 굉장히 얄팍한 계산이죠. 친노 측근이 들어오는 거는 저쪽에 타격이다. 그러니까 대의의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소리의 정치를 한 거를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가. 그리고 또 야당 한 말씀 드리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북풍 공작을 하려고 김만복 원장하고 짜고 들어왔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괴담을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거 한 거는 새누리당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김만복 원장 가까운 지역이 좁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사전에 누가 알고 있는지 상의한 분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김만복 원장도 부끄러웠든지 새누리당 입당 하는 게 부끄러웠든지 처음에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혼자만 착각한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6개월 전에는 입당을 해야 출마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본인이. 오픈 프라이머리 규정인데. 예,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출마는 직전에 입당해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밀 입당, 몰래 입당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또 북풍 공작이니 이런 과거의 구태에 몰아가는 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지적이 되고 반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짚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자. 그러면.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공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지나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 이제 이른바 총선용 개각이 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TK 물갈이 설과도 좀 연동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의원님? 정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이 강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이분은 학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했고 다른 분야 학계로 돌아가거나 다른 분야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총선을 위해서 지금 나왔다. 네. 이거는 정 장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총선 출마가 아닐 수도 본인 있다. 생각은 그렇죠. 뭐 국회의원은 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 장관 정도면은 우리나라 헌법 학계 대부고 그래서 정 장관의 그런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협소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일단은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출마를 할 거냐? 자기는 정치인 타입도 아니고 출마할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네, 겁니다. 그 당시에 네. 뭐 총선 필승 건배에 있을 네, 때 네. 그때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꼭 총선이 아니라 본인이 안행부 장관 들어왔을 때 하려고 했던 것을 거의 다 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자기가 주력해서 할 게 없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사회적 입지가 쌓이면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기여하는 것이냐. 근데 예를 들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총선에 당신이 꼭 필요하다 우리 당을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수단으로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뭐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겠다. 딴 일 하겠다. 근데 그걸 지금 미리 예단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바깥에서는 출마 여부를 지금 확답을 해라. 그거는 굉장히 폭력이죠. 개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고.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요. 지금 총선이요. 뭐 한 2, 3년 남은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내년에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물어봤을 때 안 나올 거면 나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가고 안 나가고도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 뭐 아무리 주변에서 당신이 필요하다 어떻다 한들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헌법학자로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으실 텐데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고 나간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저는 이 정종섭 장관의 혼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요. 너무나 진짜 국민들이 걱정을 해요. 국민들이. 실제로 지역구에서도 아니 그렇게 장관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지금 나오시는 분들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를 말든가. 여기 보면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 유기준 장관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한중 FTA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태산이고요. 그런데 이거 앞두고 그리고 세월호 특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지금 결론도 안 나오고 계속 펜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차피 나오실 거면 그 안에 뭔가 마무리를 딱 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끝까지 마무리 짓든가.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한다. 나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고 사양을 하시든가 이랬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어영부영 하다니 그냥 끝나버렸어요. 7개월. 7개월이 뭡니까? 그냥 배우다가 그냥 일 익히다가 끝나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런 와중에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장관하고 뭘 진행을 안 합니다. 장관 언제 나가실지 모르는데 또 새로 와야 되는데 새로 오면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고 좀 받고 회의 좀 해서 이거 추진 좀 합시다라고 하면요. 새로 오신 장관님이 이거를 갖다가 좀 익혀가지고 좀 파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가는 거. 그러면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황우여 부총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어떻게 돼? 누더기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본인이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본인이 그러면 빠진다고 이게 빠져집니까?
책임져야죠. 욕 먹으려면 본인이 욕을 먹던가. 네. 그리고 수능도 내일 모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네, 네. 않은 부서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출산 문제, 가정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무슨 스펙 쌓기용으로 들어갔다 들락날락하고 인사청문회 매번 다시 이제 인사청문회도 지겹습니다, 진짜로. 우리 하윤에게 답변을 드리고 예. 좀 아니, 국정 뭐 공백을 야당 된다. 비판도 일리가 있는데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황우여 최경환 작가 같은 경우는 빨리 몰아내려고 했었어요.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아니 그때 지금- 나갔었어야지. 아니 지금 그때는 나가라고 왜 해놓고 이제 지금 와서 나가지 자기가- 마라. 지금 자기가 나가지 마라. 선거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니까 나가는 거 앞뒤가 안 맞는 아닙니까? 거고.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유기준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럼 청문회 때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막았어야죠. 그때도 알았어요. 그때도 총선 전에 나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 아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린 이야기냐면 반대했습니다, 이래서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이제 불신을 받는 건데 하려면 확실하게 싸우라는 거죠. 네.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때 싸우고 아니요, 의원님. 이런 그거는 식으로 하다 아니지.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네. 끝까지 당에 반대했는데 새누리당이 안 받아줬잖아요. 네. 우리 제가- 끝까지 그래서 반대를 했던 네네. 거고. 제가 야당이면 저렇게 안 그다음에 싸웁니다. 지난번에요. 아이 그럼 야당 되셔요 다음에. 그리고 야당 지난번에도 될 수 있게 좀 잘해주세요. 우리가 물러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물러나더니 네. 지금 와서 자기 필요하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네. 말든지 싹 사라지고 알겠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게 알겠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 야당은 다음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해 야당하십시오,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